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또 혼자서 주저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흔한 생각나는 대로 좀 멍 때리는 거 그런 거보다는 끝없이 뭔가를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죠. 제가 어떤 주식을 하면서 그죠, 매수를 해야 되든 매도를 해야 되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그죠, 항상 말씀드리는 걸 좋아해요. 물론 틀릴 때가 많죠. 틀릴 때도 많지만은 그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결과는 모르는 것이고. 옆에 논밭이 화면에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보일 것도 같은데, 지금 보면 파릇한 벼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저 배가 누렇게 이거 갈 때쯤 되면 그죠,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어 있겠죠. 지금은 몹시 더운 여름.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말씀드리기가 항상 제일 곤란할 때가 정치예요. 정치 때문에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매도를 해라, 기다려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왜 끝없이 설명을 드릴 때 그죠, 그 가장 난감할 때가 정치예요. 트럼프, 요즘은 그죠, 트럼프 관세 이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죠, 주식시장의 반응은 그죠, 어쩔 때는 저도 헷갈려요. 몰라요. 일본이 관세 그죠, 24%에서 15%로 합의를 봤다. 거기에는 막 엄청나게 퍼졌죠. 그런데 그 퍼준 대가로 15% 관세 합의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들이 막 올라요. 왜 오르죠? 경쟁국이 잘 됐는데. 일본이 저 정도 받았으니까 우리도 저 정도 타결되겠지 이런 관점. 그러니까 막 올라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막 오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오를 일이 아닌데, 경쟁국인 일본이 저래 좋은 협상 조건을 받았으면 이거 불리한 거 아니야? 물론 때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그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으니까 무관세랑 똑같아. 근데 일본은 그래도 15% 받았으니까 우리가 유리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관련된 종목분들은 다 오른다, 그러면 이해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자동차가 오르면 부품주가 오르고, 부품주가 오르면 왜 올라? 안 오른 부품주를 막 사람들이 사요. 왜 오른지도 모르고 그냥 자동차 테마다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덩달아서 오르는 주식들도 막 나오는 거죠. 그런 주식들은 이후에는 또 급락을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은 그죠, 관세, 일단은 관세가 문제예요. 이 관세는 그죠, 우리가 얼마나 퍼줘야 될까? 쌀 시장 개방, 그죠, 소 시장 개방, 자동차 시장 개방, 모든 걸 개방해버리면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나? 살아남을 수 있나? 물론요,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그죠, 그렇게 약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직도 지켜야 될 그죠, 산업이 많아요.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나라와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는 피해가 막 심한 부분은 훨씬 많다. 더구나 그죠, 쌀시장, 이런 농업 이쪽의 개방은 그죠, 한 나라의 생명줄이에요. 주권, 이게 치명타거든요.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죠, 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앞전에 제가 그죠, 잠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의견일 뿐이지만, 어떤 그 인공지능 이쪽에서 우리가 그죠,
구글이랑 아니면 뭐 챗GPT 이런 쪽이랑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 아니면 그 비슷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목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다. 이거는 차라리 돈 주고 사오는 게 낫지, 인공지능 주권을 부르짖는다, 그렇게 봤을 때 좀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 항상 논란이 생겨요. 예전에는요, 한 30년 전 그럴 때는 인터넷 주권 이런 말도 있었어요. 통신 주권도 있었고, 핸드폰 초창기에 도입됐을 때 코드 다중 분할, 그죠? 전송 방식에 대한 어떤 특혜 뭐 이런 쪽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키리 부인까지 막 소환이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어쨌거나 막 이야기를 항상 하다 보면 3000% 잘 빠지는데, 근데 일단은 이 관세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한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자. 뭐 어쨌거나 이 관세는 그죠, 확인 요소. 그런데 그동안은 관세만 쳐다봤는데 갑자기 기류 변화가 생겼어요. 이 영상도 그죠, 아마 정치적인 이야기, 지금 혼자서는 예를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데 난주 들어보고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싶으면 또 삭제를 하는 경우가 뭐 다반사거든요. 근데 이야기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죠, 이게 무슨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주저리 평소에 생각을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죠,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최근에 또 약간 논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죠, 계속 사지 마라 그러죠. 지금 주식 사지 말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전에 이제 이 같이 주식을 했던 분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미천하지만 제가 방장으로서 같이 그저 공부를 했던 분들이 한 번씩 이제 근래들어 한 번씩 이래 또 좀 연락이 와요. 그분들이 그저 공부는 이제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같이 주식을 하다가 이제는 뭐 혼자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항상 아마 19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들으면 아주 시금방진 그런 인사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첫째는 주식을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래도 하고 싶으면 지금 투자하는 금액의 100분의 1만 해라. 내가 이 돈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안 된다 싶을 만큼의 돈으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한 1년쯤 해봐라. 해보고 나서 그 수익률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할만하네 싶으면 그때 투자금을 늘려라.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있어도 없어도 산다 싶으면 100만원 투자를 1년을 해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그때 1000만원으로 늘리든지 하는 방식을 취해라. 그죠? 그 당시는 그분들이 다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지가 방장이면 방장이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경력이 10년인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우 기분 나빠, 짜증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구나. 그런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 기분 나빴을 거예요. 지가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죠?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근데 주식을 한 30몇 년 해본 제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뭐 그래 꼭 성공해라, 너는 잘할 거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자질이 있어, 이런 인사보다는 현실의 냉정함. 지금 대부분의 그죠, 지금 주식한 사람들의 어떤 나이가 많아요. 40대 50대 한 가정을 책임지고
그 나이에 실패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해요. 혼자의 실패가 아니고 가족 전체의 붕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그러죠. 내가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가정으로 어떤 자세로 주식을 대하는지를 봐라. 어떤 가정, 그 가정을 쭉 지켜봐라. 그리고 나도 쟤만큼 할 수 있으면 내가 전교 1등을 한다 그게 아니고, 그죠? 성적이 좋든 나쁘든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지 그거를 봐라. 그리고 너도 그 시간만큼 책상에 앉아 있을 자신이 있으면 해봐라. 나는 바빴어, 일이 바빴어, 갑자기 일이 생겼어,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 하지 마라. 그죠? 그런 의미였죠.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어제의 호재가 오늘은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어제 좋은 종목이 오늘은 또 나쁜 주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였죠. 가까운 그죠 시기에 작년 연말부터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죠? 주식 사면 안 된다 했죠. 근데 언젠가 될 줄은 몰라도, 그죠? 이 정권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주식 사면 안 됩니다 하면 사람이 지쳐버리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푸념이에요, 푸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비록 나의 생각은 한 2달, 3달이 될지언정 그냥 하루하루를 목표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사람이 견뎌내구나. 그죠? 오늘 지나면 또 내일을 이야기하고, 오늘 지나면 내일을 이야기하고. 근데 한 달 후까지는, 2달 후까지는 이거는 조언도 뭐도 의견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느낀 거죠.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를 가요. 그래서 작년 연말은 그죠? 거진 한 3달, 4달 주식을 안 샀죠. 그래도 잘 견뎠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 내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데 안 사고 버텼다는 것은 100% 수익 난 것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그죠? 다시 제가 보는 관점은 기류가 변했어요. 앞전에 그 금투세 때문에 제가 민주당 엄청 욕하는 거 들었죠. 그러면서 주변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뭐 그죠? 관계가 두절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40, 50대, 60대 뭐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내 계좌가 박살이 날지언정 그죠? 나의 정치 이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는 미친 짓이다. 열심히 욕을 했죠. 그래서 덕분에 또 뭐 엄청나게 많은 비난, 질타, 인간적인 관계 단절 이런 거를 경험을 했죠.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내 생각이 옳았다, 맞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금투세 강한 데 했을 때 주식 계속 폭락했죠. 결국은 민주당도 인정하고 바꿨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죠? 뭐 계엄령부터 해서 이래저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네, 가치 투자 방식으로 가네. 아 그러면 지주사, 뭐 배당 많이 주는 애 사, 그죠? 뭐 이런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최근에 수익이 좋았어요. 여전히 그죠? 아직도 이런 말씀 드렸죠.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이 부분은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주식은 익절 팔아도 그죠? 배당, 고배당 관련 주식은 들고 가자. 괜찮을 것 같다. 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령화가 되니까, 저금리 시대니까 이래저래 봐도 좋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그죠? 이소영 의원, 뭐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팬이라고 할까? 제가 살면서 국회의원을 이 정도로 내가 신뢰하고 경청을 한 적이 있었나? 그죠? 항상 정치 선거라는 것은 최선은 없었고 차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최악을 막기 위해서 투표 이런 식이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이었어요. 배우는 것도 많았고, 아 법이라는 게 이렇구나, 이렇게 풀어가구나. 그래서 좀
최근에 투자에 참고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민주당의 기류가 이상하게 변해요. 처음에는 그죠. 자사주 소가 즉시에서 뭐 1년, 뭐 3년, 다시 1년,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또 금투세 부활 이야기 나오고, 그죠. 또 예전에 대주주 요건, 그죠. 10억이라 하니까 문제가 커졌죠. 맨날 연말만 되면 대폭나게 코스닥은 완전 병든작처럼, 그죠. 질질질 흘러내려. 그게 왜, 뭐 때문에? 그죠. 뻔하죠.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고 대주주 요건 완화해라 어쩌라 저쩌라. 그래서 10억이 50억이 됐어요. 예전은 그냥 100억인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대주주, 그죠. 그 로얄 패밀리라는 이런 분들이 하도, 그죠. 막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탈세다 뭐다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니까 그게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이 자꾸 줄어들어. 뭐 100억대에서 뭐 50억대, 30억대, 20억대, 10억대, 10억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10억 현실하고는 안 맞죠. 요즘, 그죠.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가 10억인데 지방 아파트도, 그죠. 10억대인데 서울 비교하면, 그죠. 이게 10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대주주 요건이라는 소위 부르주아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병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이 엉망. 근데 그게 다시 50으로 상향 조정.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근데 그걸 다시 어떻게 해요? 10억으로 가자. 기재부 장관인가? 물론요. 정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간을 봐. 한번 툭 찔러봐. 찔러보고 반응 보고 괜찮다 싶으면 슬그머니 강행을 해요. 근데 경기를 일으키고 욕을 하고 금투시처럼 전부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지기면 어떻게 해요? 표거든요. 표. 앞으로 선거가 또 다가와. 2026년, 27년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럼 지대한 영향이 있어. 그럼 슬그머니 꼬랑지 내리죠. 그래서 일단 찔러보는 수도 있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금투세가 다시 부활 이야기가 나오고 대주주 요건이 다시 50억에서 10억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이래저래 툭툭툭툭 찔러봐요. 이게요 아주 기분 나빠. 진짜 더러운 어떤 그런 기분. 왜? 지금까지 주식 올란 거 뭐죠? 이 정부가 들어서고 소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도 왕개미였다, 나도 개미였다, 금융시장을 개혁하겠다 했어. 지지를, 엄청난 지지를 받고 어찌 보면 대통령 당선도 되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앞전 대통령도 똑같았죠. 상법 개정하겠다 해놓고 그저 슬그머니 안 하고 부결시키고 나가리 시키고. 근데 그거 또 답습되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지금 그런 시기에요. 물론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원래 법이란 그래요. 한번 툭툭 찔러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수가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어. 겉으로는 화려해. 그러니까 한우하죠. 이 한우하는 틈 사이에 슬그머니 법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어느 순간 폭락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어느 순간 와요. 그 전라도 저쪽에 가면 경상도 전라도 쪽에 추어탕 방식이 틀리죠. 그 미꾸라지가, 그죠? 미꾸라지가 그 안에 두부가 있고 미꾸라지를 넣어두고 물을 온도를 서서히 데우면 조금씩 뜨거워지면 얘가 그죠 못 느끼죠. 그러다 조금씩 더워지면 그 두부 속으로 파고들고. 우리가 법이라는 게 그죠 뭔가 시행이 된다 싶을 때는 잘 못 느껴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계속 매매하는 거예요. 뭐 반응 없네, 괜찮네. 지금 관세처럼 세법이라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어느 순간 빠져나갈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이후에 죽으라고 3000포인트 간다, 4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해서 신용 미수 풀로 때려놨더만 갑자기 상법도
유예되고, 자사주도 유예되고, 금투세는 부활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2400포인트 다시 또 가는 거죠. 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갈지 안 갈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시기가 너무 기분 나빠요. 그리고 거래세라는 건 뭐죠? 거래세라는 건요, 거래세를 감해준다, 깎아준다, 그거는요 정부 정책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정권회사들의 로비. 그 뭐죠? 자, 국민 여러분, 죽으라고 단타 치세요. 장투 그런 거 없어요. 주식이 왜 장투해요? 배당 그거 뭐 몇 푼 된다고. 단타 치가지고 하루에 10번만 단타 치면 1%짜리 10번만 단타 치면 10% 먹는데, 1년 배당 그거 5% 10% 노린다고? 그거는 투자가 아니다. 기회비용 손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단타 치세요. 우리나라 정시는 거래세에는 민감해요. 왜? 거래세가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단타가 성행하냐, 그죠? 참패하냐 결정이 되거든요. 거래세가 싸야 사람들이 죽으라고 단타죠. 전업하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단타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전부 그죠? 프로그램 매매 죽으라고 돌려. 왜? 거래세가 싸니까. 치고 빠지고. 금투세가 부활이 되면, 그죠? 지금 특히 코스닥은 더 심해요. 코스닥은 어때요? 참 뭐 기술, 그죠? 기술주 다른 어떤 성에 부자가 없어. 부자를 되려고 꿈꾸는 기술만 있는 회사예요. 바이오도 그렇죠. 뭐 IT 기업들도 대부분 그렇죠. 전부 적잖아. 특례 상장, 그죠? 대표적인 거 2차전지 아직도 몸값이 조단이야. 적자 나는데. 그런데 그런 회사가 나중에, 그죠? 대주주 요건이 50억이 10억으로 바뀐다 하면 어떻게 되겠죠? 다 팔아치우죠.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주식 좀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손절 치는데, 손절 신용을 부르는 거예요. 대폭락. 가뜩이나 그저 배당도 안 주는데 뭐 믿고? 그럼 코스닥 시장은 붕괴. 코스닥은 지금 신규 공모주 도박으로 겨우 연명하는데 완전히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막 이래저래 안 좋은데 다시 또 그저 주식시장 기대감으로 이 정부가 잘하겠다 하니까 3000포인트 올랐어. 그것도 외국인들의 절대적인 노력으로.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대. 왜? 주시장 뭐 분위기 좋잖아. 이럴 때 슬그머니 세금 올려야지. 민생 회복이다 뭐다 해가 국민들한테, 전 국민한테 돈도 나눠줬잖아. 그 돈 만까지 시켜야지. 있는 놈들한테 걷어내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럴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 그죠? 한 99%가 주식 안 해요. 왜? 어이구 뭐 지금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해? 국장은 안 해. 하면 미장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죠? 대부분 다 부동산 하죠. 국회의원들 대부분 강남에 집 많죠. 지금 대출 규제다 뭐다 해서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확 흘려 들어갈 조짐이 보여. 이 정부가 나서서 그죠?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으로, 주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끔 정책을 하겠다 어쩌겠다 열심히 떠들어요. 그러면 와 이거 더 늦으면 진짜 부동산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땠지? 한번 빠져나간 자금은 안 돌아오는데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다시 부동산을 심폐소생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금투세 부활하자, 대주주 요건 강화시키자, 뭐 이래저래 막 떠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제 기분이 그런 거 아니야?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려, 걱정.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죠? 찜찜하면 확인이에요.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에이 구라야. 그러다가 진짜 나타나면 죽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인. 지금은 확인의 시간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랐던 거 다 빠질 수도 있어요. 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법이라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세법이 잘못되면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죠? 그게 역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다시 부활되면 어떻게 될지 우려, 걱정. 저는 그 부분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기우라고요? 혼자서 너무 앞서 나간다고요? 주식 30 몇 년 하면서 항상 방심을 했을 때 뒤통수 맞고 돈을 다 잃고 깡통되고 거지가 됐어요. 아, 주시장은 모든 걸 의심하고 조심하는 게 살 길이구나 느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또 조심을 해야 될 시기다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답인 줄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치권을 의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금투세 때처럼 분위기를 몰아가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또 하게 됩니다. 예, 이상 저희의 어떤 소신 발언 였습니다.